삼다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음, 다뇨, 다식,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증상들과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견되게 되면 눈이 안 보입니다, 몸이 붓습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눈 실명할 수 있죠. 콩팥 투석이라든지 콩팥 이식까지 갈 수도 있죠. 신경은 되게 말초신경인데 발이 저리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자율신경 쪽으로 해서 발기부전이라든지 등등.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제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고요. 당뇨병 초기에서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 자, 교수님, 당뇨병은 증상이 없어서 다들 무서운 병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병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도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서히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고혈당이 나타났을 때는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삼다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음, 다뇨, 다식,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증상들과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견되게 되면 눈이 안 보입니다, 몸이 붓습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옛날에 되게 그랬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증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거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기에 발견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당뇨병을 전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서양 사람들, 흔히 네네. 미국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인의 당뇨병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병률 자체는 저희가 조금 높을랑말랑한 수준인데,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는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당뇨에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몸이 비만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종 간의 차이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예비 능력이 모자라서 그걸 더 못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살이 찔 때 복부 비만이 되는 그런 경향도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특히 이거는 남아시아 쪽, 인도라든지 저쪽으로 가시게 되면 또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똑같은 하나의 종이라고 하지만 인종에 따라서 당뇨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좀 억울하게 체형 자체가 당뇨병에 취약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비만해지지는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비만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비만해지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비만해지면 당뇨병 같은 게 잘 생기죠. 어떤 게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병의 전조 증상인가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개는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다증, 체중 감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35세 이상의 성인이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시라 추천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9세 이상부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조 증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전조 증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험인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력이죠.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 이런 경우는 특별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한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내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점에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이 생겼다든지 네. 색소가 좀 침착이 됐다든지 네. 뭐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건 굉장히 좀 드문 부분인데요. 당뇨병이 좀 많이 진행을 했으면 그 정강이 있잖아요. 정강이 앞쪽으로 반점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당뇨병의 결과인데 되게 좀 심하거나 오래된 사람들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목덜미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가 까맣게 색깔이 생기면서 만져보면 부드러운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는 부분이고, 사실 좀 더 흔한 거는 뭐냐면 상처가 났는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당뇨병을 좀 의심해보는 그런 소견이긴 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예전처럼 빨리 안 낫는다. 예, 빨리 낫지 않고, 사실은 그 정강이에 생기는 당뇨병성 피부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약한 이 정도 충격에 색소 침착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꽝 부딪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긴다고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료실에서 쓰는 해머 있어요. 그 무릎 반사봉 하는 톡 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아주 약한 그런 거에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당뇨병을 강하게 의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당뇨병이 오래되거나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일어나면은 이거 네. 당뇨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설탕물하고 계란물을 생각해 보세요. 휘저어 보세요. 거품이 나죠. 설탕물은 거의 안 나죠. 네. 계란은 나죠. 네. 단백질이 있으면 거품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뇨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요, 양변기에다가 소변을 보았을 때 거품이 주방 세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리고 물을 내렸는데 다 안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냥 조금 거품이 생겼는데 거품이 나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뇨병이 진행돼서 당뇨병성 신증, 콩팥병이 생기면 알부민이라고 하는 혈중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그것 때문에 거품이 많이 날 수가 있죠. 아, 그럼 일종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합병증이죠. 소변에 당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거품은 합병증이 생겨서 단백질이 많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네요. 훨씬 무섭죠. 합병증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이 치명적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 혈관 합병증이 치명적인가요?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삶의 질, 하나는 생명. 첫째는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눈, 신경을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눈 실명할 수 있죠. 콩팥 투석이라든지 콩팥 이식까지 갈 수도 있죠. 신경은 되게 말초신경인데 발이 저리고 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자율신경 쪽으로 해서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들을 많이 침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혈관 합병증은 죽고 살고의 문제가 돼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 질환, 막히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바로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뇌혈관, 뇌경색, 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리로 가는 말초동맥이 막혔다, 다리가 썩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은 대개 혈관합병증이고, 미세혈관합병증과 대혈관합병증으로 나눠지는데, 미세혈관합병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대혈관합병증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당뇨병 전 단계라면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실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을 고쳐서 완전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이제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고요. 당뇨병 초기에서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정상까지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체중을 한 15% 정도 뺐다든지, 아니면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을 사이즈를 줄이고 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15%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뇨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치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고 관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지금 아직은 보이진 않아. 그런데 어디 남아 있어가지고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이런 상태를 우리가 관해라고 그러거든요. 휴화상 같은 거네요.
그렇죠. 휴화산인데 사화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해라고 부르는데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당뇨병, 특히 젊은 사람, 그리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남아있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당뇨병을 관해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췌장에 있는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감당할 수 있는 몸 사이즈를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의 몸이면 예, 된다. 네. 자, 그리고 당뇨와 수면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당뇨와 수면과의 관계는 밀접한가요? 당뇨와 수면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 그러면 7시간 내지 8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덜 자도 문제, 더 자도 문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대개는 잘 못 자는 경우 문제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뭔가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딱 그 수면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수면 시간을 하는 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긴 많아요. 근데 잠을 나는 충분히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낮에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상태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단 걸 먹고 이런 식이 되면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코를 건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죠. 잠에 잘 들지 못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이 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잠의 질은 떨어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혈중의 산소 분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거의 뭐 질식 수준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면서 숨을 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 당뇨병의 위험이 올라가죠. 밤에 잘 자고 혈당을 쟀는데 아침에 유독 공복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건 네. 왜 그런가요? 그거 정말 외래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교수님 어제는 저녁을 집에서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밤 10시에 쟀더니 혈당이 120이라서 마음 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50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제 저녁 식사 때 드신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은 이미 우리 몸이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나서 특히 새벽부터 우리 간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은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그만두는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고삐가 풀려가지고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벽에 우리가 간이 당을 많이 만들어낼까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전날 먹었던 거는 거의 다 소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채집을 하러 가거나 수렵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당분을 녹여내고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거든요. 그 과정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되지 못하고 더 만들어버리는 거죠. 요만큼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다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전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잘 발견하게 되죠. 네, 근데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공복 혈당이 높고 낮에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 있고,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공복도 높고 식후도 높은 사람이 있고, 둘 다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분의 특성이 주로 공복 혈당을 올리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든지 밤늦게 물 먹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공복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거는 뭐냐면 감기에 걸렸어요. 염증이 있다. 이럴 때 또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보시면 정확한 자기 몸 상태가 진단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느 패턴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 한 줄 뭘까요? 당뇨병은 빨리 진단을 해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당뇨병에 따른 수명 감소를 우리가 확실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해내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제일 중요하겠고, 당뇨병으로 진단됐으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사들이 환자분들의 당뇨를 다 치료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은 자기가 자기 병의 주치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식단 관리, 운동, 의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당뇨병의 유전과 환경적인 요인을 설명할 때 우리 권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사가 되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그 발사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바로 환경입니다. 운동을 안 하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요인을 잘 관리하셔서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분들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은 총알이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